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41페이지 3. 십신전육 명리학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십신적용 명리학의 체계를 개관했고요. 그 체계를 보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기초사항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기의 어떤 상태를 판단할 때 한 가지는 동정, 그 다음에 진퇴, 그 다음에 유통.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이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권이 있어야 비로소 어떤 글자들이 작용하고 그 영향이 일주에게 미쳐서 전체적인 어떤 명운의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동정을 보겠습니다. 동정.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동안 말로만 동정을 들어오셨다면 이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국의 각 간지 및 대운의 간지가 생극의 권한, 생극권인데요. 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동일한 생극의 권한이 있어서 쓰임이 있는 것. 정일한 생극 권한이 없어서 비록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쓸모가 없어서 명국에 보여도 무용인 것. 소위 동일한 명국 간지가 대운 혹은 유년 간지의 형충, 합해, 도의 등을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것. 명국은 대운이나 유년의 형충, 합해, 도의를 받는 것이고요. 대운 간지는 유년, 6월 간지의 형충, 합해, 도의를 또 받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형충합해 도의. 이것은 이게 그 작용이잖아요. 십신작용. 십신뿐만 아니고 간지작용도 포함되는 어떤 작용관계가 형충합해 도의입니다. 명국의 간지가 대운 혹은 유년 간지의 작용을 받지 않을 때는 동정을 논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일단 출생하고 나면 우리가 오행 구족, 오행이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사람이 출생하면 그 사람 인간 그 자체로 일단 오행은 구비가 된 거죠. 다만 사주팔자상에 보이는 오행들이 뭐가 부족하고 하는 건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은 오행의 집합이니까 어쨌든 오행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주팔자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부족하고 많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은 그 자체로 사주팔자의 오행이 모두 구비하고 있든 간에 그 자체로는 인간 생물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피사의 사탑 보시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상태가 오히려 이 피사의 사탑에게는 일종의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동태적인 평형인데요. 이걸 억지로 반드시 세우려고 하면 이 피사의 사탑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이 탑을 보호하는 그 방법이 이 기울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놔두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누가 봐도 기울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피사의 사탑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행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지만 일단 태어난 그 상태로 어떤 하나의 개체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어떤 오행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원국의 간지는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형충합해가 엄중하든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두 그러한 형충합해 와중에서도 일종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의 안정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로지 태세, 세군, 유년이죠. 그 다음에 대운의 간지의 참여작용 하에서만 형충합해하의 평형을 이루던 안정적 시스템이 파괴를 당하여 동과 정의 분별이 출현한다. 동과 정이 나타나려면 형충합해가 와야 되는 거죠. 형충합해 도의. 형충합해 도의가 없으면 그냥 정입니다. 정. 그대로죠. 고요한 상태. 음양 이론에서도 애초에 음양으로 나눌 때요. 태극에서 양이로 나눌 때 동과 정이 바로 음양의 분기점이죠. 그래서 동은 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정은 어쨌든 형충, 합해, 도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동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읽어보시면 자동차. 허름하고 낡은 자동차의 상을 보면 그래도 굴러가기만 하면 이 자동차는 각 계통이 뭐 결함이 있더라도 자동차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오히려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중고차, 고물차 보면 거기다 오히려 뭐 새로운 이상한 부품을 집어넣으면 그 안정성이 해쳐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통이 돌연 외부의 힘의 작용, 세운 간지 등을 받는 경우 그 자동차의 안정성이나 평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니 자동차가 갑자기 가다가 선다거나 뒤집히거나 바퀴가 빠진다거나 하는 것 같다. 명국에서도 같은 이치로 원명국 중에 간지는 그 동정을 논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대운이나 유년의 간지 작용. 이게 작용이 뭐냐면 형충합해 도의라고 했죠. 원국 간지의 동정 여부가 비로소 있는 것이다. 대운 천간 혹은 대운 지지와 명국의 천간 혹은 지지가 같은 경우가 도의죠. 도의. 이러한 도의는 동이죠. 발동. 도의한 천간 혹은 지지는 생극권이 있게 된다. 일주가 발동 시에는 영향이 크고 생을 받거나 극을 받으면 강렬하다. 일주가 발동하지 않으면 정이고 영향이 적고 생을 받거나 극을 받는 힘이 작다. 일주가 직접 생극권이 있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인데 일주는 생을 받거나
극을 받는 거. 일주가 동해야 생을 받거나 극을 받는 그런 힘이 강렬해진다는 거죠. 일주는 가만히 있다면 생을 해주거나 극을 해도 별로 일주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신강 그 문제가 아니고요. 동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위에서 본 명족을 보면 축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였는데 인신충, 인호합, 갑경충이 있지만 그것은 원국의 상태, 이미 있는 원국의 상태로서 그 자체로는 동정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운유년의 간지가 참여하여 작용한 후에 비로소 원국 간지의 동과 정을 논하는 것이죠. 자, 신묘운을 볼까요? 신묘운. 병신합. 본래 이 지금 여시명리에서는 간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오주, 년주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합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3주는 동과 정을 논하지 않습니다. 신묘, 대운 신묘와 뭐 무슨 작용이 없다고 하면 그게 정이 아니고요. 동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신묘운에는 병오주와 대운 신묘 그다음에 병오가 동하니까 그 간접적인 효과로서 병이 경을 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 인을 합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대운에서 어떤 글자들이 동하게 되는가를 본다면 신묘대운은 병오주죠. 병오주. 연주만 발동하죠. 임진운, 병임, 상충, 신진, 반합으로 병오와 무신, 양주가 발동, 생극권한을 가진다. 갑인, 경인 갑인은 이 운에서는 정이죠. 여기 논하지 않는 그냥 그친 상태죠. 그친 상태, 정지 상태. 그러니까 그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일단 정지 상태. 개사운, 임사신, 사명 및 무기합으로 경인, 무신, 갑인 3주가 발동. 병오주는 발동하지 않죠. 갑오운, 무신줄 빼고는 동의된다. 을미운, 반합, 간합, 그렇죠. 유년의 간지가 만약 대운 간지의 형충합에 관계가 없다면 간지와 그 대운 간지는 명국 중에 생극에 불참여한다. 대운 간지는 정이 되는 거죠. 생극에 권한이 없다. 대운이 원국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유년이 와서 대운을 동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유년 내에서는 그 대운은 원국에 작용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대운 간지는 일종의 허자로서 유년은 언제나 실자죠. 작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실자로 전환하여 자신 역할을 할 역량을 가진다 이런 거죠. 대운과 유년은 항상 같은 세트로서
우리가 읽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대운 따로 유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운 글자가 동하지 않는 유년, 동이 없는 유년, 이때는 유년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을사경진 신묘임진. 원국에서는 묘진, 천, 일경합이 있죠. 그런데 그 원국 그 상태로서는 동정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운과 유년이 참가하여 비로소 작용 후에 동과 정을 논한다. 자, 기묘대운, 묘진상해, 경진과 임진, 진이 두 개 있죠. 진. 발동. 이 발동으로 생극의 권한이 생기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지묘목은 운지묘가 도의안이 발동한다. 을사주는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생극의 권한이 없으니 무용이다. 무인대운을 만나면 인사형으로 무인대운 발동의 생권을 가지게 하여 쓰이게 된다. 이때 을사주는 있지만 없는 것 같아 정이고 생극의 권한이 없으니 무용이다. 이런 경우는 지금 경진이 발동했지 않습니까? 경진.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금이 을을 합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런데 을은 그 합을 받기만 하지 을이 주동적으로 뭘 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동, 피동 다른 거죠. 정축대운, 정임합, 사축, 반합. 자, 경금진주가 이번에는 불발동인데 을경합으로 경금이 합을 받아서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인접주에 영향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동주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주가 경이 동하게 되면 경은 진토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동주가 경진이죠, 경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이 진토를 설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병자대운, 자묘형 병신합. 일주는 동 혹은 정을 불러하고 모두 생극을 받는다. 다만 다른 간지를 생각하지는 못한다. 즉 일주는 동과 정을 불론하고 모두 생각을 권한을 받는 권한이 있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권한은 없다. 일주는 그냥 피동체입니다. 피동체. 생극권은 형충합해 및 생각을 받는 것, 다른 것을 생각하는 권리. 있다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동시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없다는 건 그 반대죠. 항상 원국은 동정을 논하지 않는다는 점, 대운에서 대운 유년 참가했을 경우에 비로소 동정을 논한다. 을사운 도의, 그러니까 기사주가 발동하죠. 정미, 갑진의 3주는 발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사주가 발동하면 기토가 간목을 합하러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반사 효과로 간목이 인동, 주동이 아닌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우선은 동주에 작용을 해서 진토를 극할 수 있겠죠. 생활을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정화를 생활을 가지는 못하는 거죠. 병호대운 오미반합, 정미대운 정미도의. 정미대운 중에 이모윈년이면 운간과 세군이 간합하고 운지미토와 태세오화가 상합하여 대운정미가 윤현이모의 합을 당하여 비록 동이지만 생각할 권리를 잃게 되어 정이다. 즉 대운정미는 불발동, 윤현이모만이 원국에 작용한다. 이때 년주정미는 윤현이모의 합을 당하여 동하지만 생극의 권리가 없게 되고 정이죠. 동한다고 해서 생극의 권리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은 생극의 권리가 없게 되면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해군 임수는 이미 간목을 생부하고 이는 월간 비견 간목을 생부하게 되는 마. 월간과 일주가 비견이면 상생이고 겁재면 상생하지 못한다. 비견 간목이 임수의 생을 받아 진기이니, 진기죠. 진기는 재를 극할 역량이 있다. 불발동 시에는 재를 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6월이 비견 간목을 인발하면 재를 극한다. 따라서 이모유년에 갑진월이면 월간 간목이 보유하는 것이니 발동한다. 따라서 비견 간목이 발동하여 재를 겁탈하기 시작하니 그 월에 일주는 집을 사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6월법까지 같이 동원됩니다. 근데 그 필법에서 제가 유년 6월법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약간 다르긴 하죠. 하여간 지금 이런 식으로 동정을 가지고 논할 때 어떤 것이 동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미운 중에 신사유년, 대운간지와 유년간지가 형충합해 관계가 없으니 대운정미는 있어도 없는 것 같다. 그 해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명국 중에 정미, 갑진은 있어도 정이다. 오로지 기사주만이 사화가 도유하니 발동하고 시간 기토가 주동이 되어 일간 간목을 합하러 간다. 이 해의 일주는 발제한다. 돈을 번다. 또한 세군 신금은 월간 간목 비견을 극할 것이고 일주 간목을 극할 것이다. 일기의 신금은 이기의 간목을 극하여도 묵지는 못한다. 관이 비겁을 극하여 묵지 못하니 관제가 있다. 다만 비견 일주 간목은 동한 것은 아니니까 관제는 작다. 약간 사소한 다툼 정도 소액 배상으로 마무리된다. 만약 비견 일주가 진기로 발동했다면 금액은 더 컸을 것이다. 정미운 경진년 관계가 없으니까 대운 정미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정이다. 경진과 갑진 및 일주 갑진은 갑경충, 진토 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월주 갑진, 일주 갑진은 발동하여 생명의 권한을 가진다. 일경은 이 갑을 충하지 못하고 충고하지는 못하죠. 도리어 발동하게 하여 비견 간목이 재를 겁탈한다. 즉 파지한다. 당년 일주는 투자착오로 파지한다. 그러나 태세 진토 재성이 도의하며 더더욱이 이 진토는 일주 간목의 좌하에 이르니 유년에 또 발제가 가능하다.
김효년, 운지비와 년지묘가 반합, 대운 정미는 발동한다. 연지가 유년지죠, 유년지. 발동하면 원국에 대해 생극의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기토가 도의하고 묘진이 상이하고 묘미 반합이 되니 명국의 뇌물씨가 모두 발동. 네 개의 주가 모두 생극권이 있게 된다. 두 개의 기토는 두 개의 갑을 합하여 완벽하게 합의되어 재가 일신의 합한이 발제이고 정화가 도의하여 발동하니 상관생재로 이롭고 기라니 이에는 명주 발제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겁재 묘목 태세가 진토 재성을 해하여 재성이 겁재 해를 입고 월간 간목은 진기로서 발동하여 재를 겁탈하니 또 파재도 한다. 재래 제거이다. 큰 손실도 큰 이익도 없다. 기륭은 모두 동함으로 생기는 거죠. 동함. 동하지 못하면 생각권한이 없는데 윤현이 명국 및 대운의 각 간지의 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의 윤현은 평탄하다. 다만 6월에서 간지의 발동을 이끌어내는 경우 작은 일이 발생한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핍진법상의 뒤에 행운법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다른 접근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주보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혁신이 지금 기토입니다. 기토. 갑기합으로 제거되어도 미중에 기토가 있죠. 그리고 용신은 정화고요. 그 다음에 청용신은 무토를 제거해야 하는 간목입니다. 정미운. 정미운이 오면 정화는 상관이죠. 상관. 그래서 주보법으로 이걸 접근하려면 이 정미운 중에는 상관과 관련된 일이 주사하는 거예요. 주. 그럼 상관이 뭐냐? 인삼을 나눠보는 거죠. 육친상으로는 뭐 여자니까 곤이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로서는 뭐 상관과 관련된 일,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겠죠. 좋은 측면은 뭐 재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것, 나쁜 측면은 관과의 어떤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런 것 되고요. 물. 상관과 관련돼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 뭐 이런 정도. 어쨌든 이런 상관이 이 대운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상관이. 그래서 일단 상관과 관련된 임사물을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윤년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대운은 원국의 동일한 연주에 있죠. 정면. 대운은 허자이지만 원국에 같은 글자가 있으면 실자가 된다. 따라서 관할 구간이 비록 해당 글자가 있는 관할 구간을 같이 보는 거죠. 경거한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5년씩 잘라서 보는데 정미대운 정화가 5년 상반기 대운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미운을 볼 때도 똑같이 상반기 정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상하를 통관해야 됩니다. 정화는 희신인데 상관의 긍정적인 요소. 그래서 그것은 격신로 보면 인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응하는 거죠. 미토는 격신으로 희신입니다. 정제의 긍정적인 요소, 자신의 의지 관철, 원하는 바를 추진하는 것 등에 응한다. 주보법으로는 이렇게 주보법을 해석하는 걸 쭉 보시면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신사년 같은 경우에 대운 정화의 대운.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주보법을 설명드린 내용은 주보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팔자 경진의료 갑술 임신 기축대원 갑기합 축술령 유축반합 율류 갑술 양주가 발동한다. 경진과 임신은 불발동을 정의다. 갑자년을 만나면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운도 발동하고 그렇죠. 대운이 기축 합주되어 그런데 천지합이니까 이것은 동하다가 만 정의 상태가 되는 거죠. 유년 신자 반합, 자진 반합은 경진, 임신 두 주를 발동하게 한다. 또 갑목 세군이 도의, 일주 갑술이 발동한다. 이 갑자유년의 팔자의 기둥은 따라서 경진, 갑술, 임신 3주 및 유년 갑자의 생극관계로부터 결정된다. 나머지도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상에서 보면 대운의 경우 대운 오로지 당의 대운 간지와 명국 각 간지 간에 형충합해 도유 관계가 있기만 하면 명국 간지의 동정을 논하죠. 다만 유년이 개입되면 오로지 당의 유년 간지와 먼저 대운 간지 및 명국 간지가 형충합해 도유의 5종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명국 간지와 대운 간지의 동정을 논한다. 오로지 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극의 권한이 있고 일주는 정하든 동안 관계없이 모두 생각을 받을 권한이 있고 다른 것을 극하거나 생활 권한은 없다. 형이 뭐고 충이 뭐고 지지충 외에 천간의 충을 여기서는 지금 포함시킵니다. 도일한 운간, 운지, 세군, 태세 명국의 간지는 대운 중에 비로소 동정을 논합니다. 명국과 대운 간지는 유년 중에 동정을 논합니다. 그래서 동이 있어야 생극 권한이 있다 이거죠. 이제 기의 진퇴를 한번 봅니다. 기의 진퇴. 기의 진퇴는 명국 각 간지 및 대운 간지의 생극권의 대소를 결정합니다. 대소. 아까 형충합해 도유가 있으면 일단 동한다고 그랬죠. 동하는데 그 동하는 글자들이 진인지 태인지를 보는 거죠. 진이면 대, 태이면 소 이런 거죠. 진기면 생극권이 크고 태기면 생극권이 적다. 생극권의 유무. 자, 유무는 동정으로
진태는 대소. 진기란 뭐냐? 명국의 각 간지가 대운 각 간지의 생부방비죠. 생부방비. 인성이나 비겁. 받아서. 또 명국이나 대운은 유년의 생부방비를 받는 것. 택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원국의 각 간지는 세운의 참여작용이 없을 시에는 각 간지 간에 진태를 논하지 못한다. 즉 동이 있어야만이 동해야만 진태를 논하는 거죠. 뭐든지. 대운도 유년의 참여작용 후에 진태를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이 예를 들어 대운이 어떤 대운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그게 동일한 크기로 원국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기냐 태기냐에 따라서 작용 용량이 달라진다. 제가 주라고 적어놓은 거 보시죠. 진태는 동정어 같은 것이 아니다. 진기라고 해도 발동되는지는 일정하지 않다. 먼저 우리가 동정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태를 보는 것이죠. 먼저 동정, 후에 진태입니다. 동정은 생국 형충합해 도의, 진태는 생부 방비죠. 그냥 생부 방비를 받는 것이죠. 이래서 생극권을 갖게 되고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서. 진기라고 해도 발동이 되는지는 일정치 않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니까요. 진기는 동정과는 다른 거죠. 태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통이 다르지만 예측 시에는 진태와 동정은 반드시 긴밀한 결합관계를 일으키니 함께 고려한 후에 비로소 병을 판단하라. 진기면서 동, 태기면서 동, 진기면서 정, 태기면서 정, 네 종의 조합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보면 원국의 간지관계는 진태를 논하지 않는, 아까 원국에서 동정도 논하지 않는, 동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태도 논하지 못하는 거죠. 원국 중에서는요. 대운이나 유년의 참여 작용 후에 동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진태도 논하는 것이죠. 신미대운 원국 연간 기토는 대운지 미토의 방비를 받게 되니 진기죠. 유금, 신금, 일주, 신경, 임수는 운간, 신이 방비. 운지, 미토가 생부. 하니 진기다. 일지사화는 시지, 임목, 택이다. 생부, 방비가 이르지 못하니 택이다. 경호대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연간 기토는 이 타주를 보시면 됩니다. 연간 기토는 오화의 생부가 있으니 진기이고 일지사화는 운지사화의 방비가 있으니 진기이고 임수, 신금, 유금, 일간신금, 시간경금은 운간경금의 생부 방비가 있으니 진기이고 시지임목은 경과 오의 생부 방비를 받지 못하고 퇴기이다.
대운간이 원국의 지지에도 생구 방비 작용이 가능하고 대운지가 원국의 천간에도 생구 방비가 가능하다. 그것은 이 지금 텍스트에서 채용하고 있는 어떤 가설이죠. 윤년을 넣어보면 신미대운 경인윤년, 대운간 신금은 윤년에 생구 방비가 없어 퇴기입니다. 대운지 미토는 윤년간 연간 병화의 생을 받은 분이 진기죠. 원국 년간 기토는 병화의 생으로 진기. 운지 일지사화는 병화의 방비로 진기. 시지인목은 생구 방비로 시지인목은 병인년이니까요. 방비로 진기. 연지유금, 월주 임신, 일주 신금, 시간 경금은 인목과 병화의 생구 방비가 없으니 퇴기. 대운간지는 유년간의 작용을 수용하는 피동적인 관계다. 진기에는 진가의 구별이 있다. 즉 진가 두 종의 상황이 있다. 퇴기는 진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진이란 뭐냐? 진. 우선 진이 되면 영향이 크고 가이면 영향이 작은 건데 진이란 진자의 창금이 방부하는 것이고 가란 말로만 소리쳐서 방부를 같다. 진가는 명국의 대운간지의 조합이 형시 와서 결정한 바에 한다. 이때 기타 오행에서 간 혹은 지의 장애가 있다면 직접 생구 방비하지 못하니 가라고 한다. 진이라는 것은 생을 받는 간지는 생하는 간지의 비겁이나 식상이 되는 거죠. 생을 하는 간지는 생을 받는 간지의 비겁이나 인성이 되겠죠. 이것이 아닌 글자가 간지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라고 하면 어떤 생부를 하는 것은 인, 개 이런 것들이 갑을 생부를 하죠. 지지에도 자수가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를 생부 방비하연 진기 대운에서 진이 되려면 이 진입니다. 이 두 글자가 대운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 금이다. 그러면 자수를 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갑목이 생하는 태어나려고 하는 금의 생을 받거나 비견이니까 금이나 수여야 됩니다. 근데 갑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운 금이 갑자주의 자수를 생해서 생하지만 참진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기이긴 하지만 갑목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의 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생을 하는 역량이 그냥 별로 작다. 이런 거죠. 그것이 진가입니다. 진가. 그 다음 발자도 읽어보시고요.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대운이나 유년이 원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대운이 동하지 않으면 원국에 작용을 하는 역량이 없게 되고 원국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유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동한다고 하는 것은 형충 합해 도의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어법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뒤에 유통이라는 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사주팔자를 볼 때 항상 유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진년이다. 제 사주에 갑과 간합하는 글자가 없다. 경금 이 이론에 의하면 갑경충도 보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면 갑경충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묘진천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계묘생이니까 계묘 주와 경호주 이 두 주가 일단은 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동한다는 것은 일종의 연결이다. 갑진이 원국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일주와 년주에 연결된다. 기룡 판단은 그 다음 문제죠. 어쨌든 아까 진가의 구별을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생부방비가 있는데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글자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대운이나 유년에서 생부, 방부 하려면 그걸 받는 글자가 하려고 하는 글자의 식상이나 비겁이겠죠. 대운이 예를 들어서 수대운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생부한다고 하면 그 생부를 받는 글자는 목이나 수야 되겠죠. 생부 방비를 받으려면 이런 글자가 있어야 같이 있어야 방해를 않고 이게 아까 진이 되는 겁니다. 가진기, 진진기 이렇게. 진가를 인지를 논할 것도 없이 발동하면 생각권을 가지게 됩니다. 발동하지 않으면 없다. 그 후에 다시 진가를 논하는 거죠. 일단 동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형충합의 도의가 결정하는 거죠. 있으면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진태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다시 두 가지를 합치면 진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진기가 참이면 진이면 에너지가 크고 진기가 가이면 에너지가 작다.
퇴기라면 발동하게 되어야만 생각권을 갖게 된다. 진기로서 발동한 생각권이 퇴기로가 발동한 생각권보다는 대단하다. 따라서 진기로 발동한 생각권은 퇴기 발동한 생각권을 능히 극하여 제어하고 붙잡지만 퇴기가 발동하여서는 진기 발동을 붙잡지 못한다. 진기 발동은 이미 발동하고 나아가는 기죠. 퇴기 발동은 발동하고 도리어 물러나려고 하는 퇴기 발동. 자, 정의 계묘, 을미, 이모. 기해대원을 보면 월간 개수는 기해, 해묘, 해해, 해미, 월간 개수, 발동. 운지의 수가 직접 월간 개수를 방비. 또 그러니까 진기가 되는 거죠. 진기. 그래서 진기 발동. 개수는 진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 임수는 비록 해수의 방비로 진기이지만 시지 오화가 가로막고 있어서 가진기다. 우리가 전통명리에서는 오화가 수, 대운 해수의 수와 극을 당하니까 시간 임수와 대운 해수와의 연결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해수의 생구 방비를 받는 글자, 그러니까 목이나 수 아니면 오화가요. 지지에서 오 대신 목이나 수가 아니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다 가 이렇게 보는 거죠. 가진기입니다. 진기지만 불발동. 그러니까 정이죠, 정. 그러니까 동하면 진태로 나누고요. 진이라고 해서 나아갈 진이라고 해서 동이라는 건 아니죠. 직접 일주동과 통계하는 건 일종의 연결의 개념입니다. 정계충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계충. 그래서 이 이후에도 지금 쭉 그런 얘기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기, 동정.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명운세. 이건 세라고 제가 표현하는 명운세. 3자의 작용 순서. 몇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육주로 보는 거죠. 원국, 대운, 유년 이렇게 해서 사주, 오주, 육주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원국에서 용시를 취하고 세운의 사교장용이 기용을 정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명국은 빈부 규천 수요를 정하고 세운의 상호작용은 기륭 발생의 시기, 신파에서 주장합니다. 이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파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얘기되고 있죠. 육주동단, 아까 말한 육주동단,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확도를 높였다고 자평. 그런데 좀 문제가 있겠죠. 명국, 세운 각자의 기능과 성정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인식은 이론상 또 실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명국에서 용신을 취하고 세운 사교작용의 기능을 정한다는 관점을 연구해서 부임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명운세 3자간의 작용성을 보면 명국은 차량,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대우는 십리길, 가는 길, 도로 상태, 유년은 대운에 있는 각자의 일리길, 날씨, 기후 이런 거라고 보죠. 이런 거에 의하면 자동차가 10km를 가는데 처음 1km가는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 1km는 시멘트 포장, 그 다음 자갈바퀴 이렇게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10km를 가는 차량이 갈 수 있는 한 차량이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 본신의 상태가 일정한 상황에 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국이 결정한다. 원국. 어떤 도로 1km마다의 도로 상황, 날씨 등이 결정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체, 쾌속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량이 10km를 완주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명국이 차량이라고 보는 거죠. 대우는 이미 길 상황이 정해진 길이죠. 유년은 풍상우설, 조습, 한서 등의 천기 변화. 유월은 각종 천기 변화의 강도. 도로의 상황은 능히 차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천기 변화는 능히 길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차의 상황에도 미친다. 그런데 차의 상태는 도로의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트럭, 무슨 덤프차 같은 경우는 길을 폐기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원래 우리가 그 길과 차량의 상태를 비교할 때는 그건 좀 억지일 수 있죠. 천기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운 간지는 명국 간지 등이 작용하고, 대운 간지, 명국 간지, 유년 간지는 대운 간지, 명국 간지에 영향을 준다. 또한 명국 간지는 대운 간지, 유년 간지에 작용하지 못하고, 대운 간지는 유년 간지에 작용하지 못한다. 작용 방향성이죠, 방향성.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는데 원국도 대운에 작용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명국 간지의 십신은 대운 간지 및 유년 간지에 작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거꾸로 원국, 대운, 유년, 유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6월이 그러면 유년에도 작용하고 대운에도 작용하고 원국에도 작용하느냐? 유년은 대운에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럼 6월이 유년도 작용하고 대운도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 이런 작용 범위의 문제죠. 6월은 원칙상으로는 유년을 건너뛰지는 못하죠. 유년을 구성하는 12개의 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유년이 중간에서 작용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6월이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운론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년의 작용 방향은 이렇게 간다. 6월은 윤년에 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국에 작용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6월은 일단 가로로 쳐놓고 윤년은 대운 원국에 작용하고요. 대운은 원국에 작용합니다. 즉 원국의 간지10신은 대운 윤년 간지10신에 대해서 생극형충합의 권리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대운 간지 및 윤년 간지10신은 원국 간지10신에 대해서 형충합해 할 권리가 있고 윤년 간지 및 10신은 대운 간지, 원국 간지에 대해서 형충합해를 할 권리가 있다. 원국. 경자신사 기의 갑술자 갑신대운이 왔습니다. 운간 갑목은 연간 갑경충, 연간 경금이 운간 갑목을 충할 수는 없죠. 반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용을 한다는 것은 생각협충합의 주동권이 있다는 것이죠. 작용. 주동적으로 기타 간지를 생각합해하려고 출격하는 거죠.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동권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피동적으로 기타 간지가 행하는 생극형충합회를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 팔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고요. 제가 다 세 분에서 나눠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정, 그다음에 진퇴. 동정이 생기는 이유는 형충합회 도의. 진퇴는 생부방비.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생극권의 진가. 이것은 생부방비를 방해하는 것. 방해 글자. 이렇게 동정을 보고 진퇴를 보고 진가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생극권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생극권의 영향이 크거나 작거나 라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국, 대운, 윤년, 작용 관계. 여기도 동정이 있는 거죠. 원국은 정, 대운, 윤년은 동입니다. 그래서 동이 정에 작용하는 거죠. 동이. 채용도 마찬가지죠. 원국이 채, 대운이 용인. 채용이 중요한 점은 채는 용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용이 채를 위해서 반드시 복무하는 거죠. 그래서 원국이 대운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고요. 대운이 원국을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윤년이 대운 원국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정을 보고
진태를 보고 진가를 가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